나홀로 규제를 받고 있는 북부 지역 대형마트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시의원들은 전체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울산 현대의 둥지를 틀면서 철퇴 축구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근호 선수를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정부의 과학 폭염 재개 방침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생포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생포 주민들이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 과학 폭염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부의 폭염 재개 방침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정부가 폭염 재개 방침을 사실상 접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불안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발표한 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과학적 조사 폭염을 그대로 실시해 줄 것을 저희 장생포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미 폭염 철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와대 주례 보고에서 고래의 섭색 연구는 필요하지만 비살상 연구만 허용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폭염 재개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던 농식품부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5월 IWC 과학위원회에 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 재개를 둘러싼 정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26년 만에 폭염 재개를 기대했던 장생포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간의 대립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을 뚫고 폭염 재개를 간절히 바라는 울산 시민의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울산 지역 10여 개 금속 노조가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 2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3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어서 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지난 13일 1차 파업 이후 교섭을 재개했지만 회사가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금속노조 2차 총파업에 맞춘 이번 파업은 주야간 4시간의 부분 파업과 2시간의 잔업급으로 진행됐습니다. 노조는 사내 잔디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뒤 명천공원에서 덕양산업과 세종공업 등 금속노조 산하 10여 개 노조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7월 말까지 인내하면서 집중교섭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이유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회사는 교섭 초기 단계에서 일괄 제시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라며 금속노조 일정에 맞춘 정치 파업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두 번에 걸친 파업으로 생산 차질 8,600여 대에 매출 손실 1,700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2천억 대를 넘을 전망입니다. 지역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며 더욱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울산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지금 현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3차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오늘 이재성 사장과 김진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사장은 노조가 경제 위기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 18년 무분규라는 새 역사를 세웠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회사가 개인별 선택 정년제를 지시한 것에 감사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노조도 조합원 투표에서 76.5%의 찬성으로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켜서 16년 연속 무파업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정신병력을 앓던 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 넉 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울산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왠지 좀 이상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시동이 켜져 있는 시민의 차량을 훔쳐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주택가를 질주하다 차량 넉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경찰관은
일종의 다중인격체를 가진 이른바 해리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산경찰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직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다면적 인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1년이 걸려 분석한 인성평가 결과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 인성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 9 정도의 그 클리마스 상황이어도 낫게 응답을 한다는 거죠. 한 2, 3이나 이렇게. 믿을만한 결과는 아닐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검사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시험을 보듯 강당에 모여서 강제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솔직하기보다는 긴장을 갖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문제 없는 방식으로 나를 보이기 위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죠. 지난해 한 차례 실시한 인성검사에 들어간 예산만 800만 원인데요. 때문에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인성검사에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찰관을 찾아내겠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형식적인 검사로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온 20대 자매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언니의 전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쫓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룸에서 잠을 자던 20대 자매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22분쯤. 27살과 23살 두 자매 모두 목 부위 등을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범인이 먼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옆에 있던 언니가 119에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두 사람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곳은 길에서도 집안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배관의 발자국 등이 남은 점으로 미뤄 배관을 타고 2층 창문 쪽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제 완전히 출렁한 상황이라 그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또 타고 저로 넘어갔겠다. 숨진 자매는 모두 백화점 직원과 간호사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되게 착해요. 부모들도 착하고 애들도 부장장 갔다 와가 막 그러더라고. 경찰은 언니와 사귀다 보름 전 헤어진 남자친구 27살 김모 씨가 범행 장소 주변을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하고 유력한 용의자인 김 씨를 잡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시는 민선 5기 절반이 지난 지금 박맹호 시장의 공약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체 70개 공약 가운데 47개는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0m가 넘는 아름다운 봉우리들을 연결하는 하늘 억새길은 명품 산길입니다. 이 길을 개통함으로써 시장 공약이던 테마가 있는 4대 숲길 가꾸기는 완성됐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늘하고 억새하고 맞닿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울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오면 굉장한 명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 산하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출산과 양육 지원 확대, 식의약품 안전 강화 등 시장 공약 70개 중 12개는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 5조 원과 일자리 3만 개 창출도 막바지에 왔습니다. 전지산업 육성과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7대 도시 최상의 대기질 완성, 자전거 인프라 확충 등도 임기 안에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강동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공약들은 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세계 4대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과 완벽한 하수 처리 체계 구축, 녹색 바람길 조성 등 모두 23개입니다. 이 가운데 동북아 오일허브와 강동 개발, 산업용지 1,600만 제곱미터 조성 등은 추진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민원이나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은 시민들께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어려움이 많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울산시는 공약 완료에 모두 18조 원 가량이 드는 만큼 예산 확보 등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과 해법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울산에서는 경선 열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9일 후보 선출 경선 투표를 가질 예정이지만 울산에서는 합동연설회나 타운홀 미팅 등 특별한 선거 유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울산 지역 경선에 임박해서야 대선 후보들이 울산을 찾을 전망입니다. 울산에서 북구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단일 상권인 울산에 북구만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중소상인을 위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울산시가 의무 휴일을 통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 지역 대형마트들은 북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으로 바꾸더라도 지역 도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오늘 이마트가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한 부산 서면점에 대한 사업조정 개시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 중인 이마트 중구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의 22번째 원전인 신고리 2호기가 오늘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2호기는 100만 킬로와트급 가압 경수로형 원전으로 연간 발전량은 울산 지역 연간 소비 전력의 30%에 해당하는 시간당 79억 킬로와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신고리 원전 2호기가 전력난 해소와 고유가 시대의 외화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퇴 축구 울산 현대가 K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격의 중심에는 이근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에 가세한 결승골의 사나이 이근호 선수를 김혜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이달 들어 K리그 3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한 이근호 선수. 이 가운데 2골은 결승골로 현재 16개 팀 중 4위인 울산 현대가 우승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 AFC 경기까지 이렇게 뛰시면서 체력이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또 이번에 K리그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셨어요. 소감은 어떠세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감독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출전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서 올해 27살인 이근호 선수는 지난 2004년 청소년 대표, 2007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지난 시즌에는 일본 J리그에서도 한국 축구의 매운맛을 선보였습니다. 올 시즌 축구명가 울산현대의 새 보금자리를 잡은 이근호는 김승용과 발을 맞추며 공격의 핵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선수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특별히 선수 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거나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경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 경기를 꼽기는 너무 힘든데 가장 최근에 제일 좋았던 경기는 울산에서 이제 처음 와서 이제 K리그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 성남전 기억에 남고요. 승부근성이 강한 이근호 선수는 마라톤 전략을 펼치며 팀 우승과 함께 득점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구 선수 이근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축구 선수로서 이제 반 왔는데 나머지 시간도 아주 좋은 결과를 내서 활동성 있고 파워풀했던 그런 선수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하며 끊임없이 뛰고 싶다는 이근호 선수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피플의 뉴스 김혜진입니다. 한편 울산 현대가 일요일인 모레 저녁 7시 문수 경기장에서 광주 FC를 상대로 K리그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합니다. 울산은 지난 15일 강원 FC를 2대1로 꺾은 뒤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이날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다음 달 1일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FA컵 8강전 입장권 2매를 함께 주는 1+2 티켓 이벤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은행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경영 전략회의를 울산에서 열었습니다. 정세환 부산은행장은 울산은 전국 최대의 산업 생산 도시이자 부산과 산업적, 지역적 연계성이 큰 지역이라며 울산 지역 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은행은 회의에 앞서 울산 지역 특화 금융 상품인 울산기업 사랑론 출신 기념식도 가졌습니다. 옥동 농소간 도로 개설로 천도교 성지인 수은 최재우 유허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신자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와 보존지구 경계와의 거리가 12m에 불과해 유허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최소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기존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이 임명되고 울산지검 부장검사 5명이 교체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6일자 인사를 통해 형사 1부장의 고기영, 형사 2부장의 고민석, 공안부장의 양요한, 특수부장의 정진기, 부장의 유일석 검사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울산지검 구본진 차장검사는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앞 교차로에서 남구 방향으로 달리던 24살 정모 씨의 프란도 차량이 옆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중구 학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60살 김모 씨의 택시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건물 일부가 부서졌고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차선을 바꾸다 40살 이모 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과 부딪혀 튕기면서 상가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도심 방향 아산로 양정이교 부근에서 27살 이모 씨의 포르테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울산시 유형문화재 7호로 지정된 울산 해안교 정문의 위쪽 문틀 일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해안교 안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나오던 화물차가 문틀 위쪽 나무를 들이받아서 부서졌다고 말했고 울산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토바이에 기름을 훔친 16살 김모근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군 등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동구 주전동 도로에서 자신들의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만능 열쇠를 이용해 주차된 오토바이 석대에서 기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16회 경상일보 보도사진전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제사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보도사진전에는 사건 사고 현장과 서민들의 삶의 현장, 계절별 비경 등 경상일보가 지난 1년 동안 취재한 사진 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울산시 도시공사는 오늘 중구 남해동 병영 3일 아파트의 해오름 도서관에 도서 100여 권을 기증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난 1월 도시공사가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공동작업장을 고쳐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마을기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 남구의 아트팩토리 신화와 울주군의 오빠 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선정된 마을기업은 1차년도 5천만 원, 2차년도 3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와 각종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동부서방서는 오늘 동구 지역 아동 청소년 단체와 재난 대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동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받고 재난 대응 체험 활동 시간도 갖게 됩니다. 삼호초등학교가 제20회 울산현대 축구단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6개 초등학교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삼호초등학교는 결승전에서 화진초등학교를 3대 0으로 완파하며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오늘 울산을 하루 종일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성경캐스터, 주말에도 많이 더운가요?
네, 그야말로 폭염에 가까운 찜통 더위입니다. 이 더위는 밤이 돼도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32.4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큰 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주말 동안 차고 습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한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 낀 하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은 새벽 사이에 조금 흐려졌다가 아침부터 다시 개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청주 32도 등 오늘만큼 무덥겠고요. 강릉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와 대구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지방은 종일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늘처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지방 내일 종일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양산 31도, 밀양 33도까지 올라서 내일도 밀양은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